안녕하세요. 저는 법로 김용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틈틈이 복식 호흡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식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되어 여기에 대동맥과 대정맥에 연결된 오장육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계 에너지 부조화는 오장육부의 에너지 부조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호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식호흡을 하고 어른은 충식호흡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호흡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의 변화가 나타나면 폐에 들어오는 산소의 공급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점차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나이별에 따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 그리고 노인이 되면서 폐에 유입된 그림을 이처럼 표시를 해봤습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인해서 뇌파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생할 때 뇌파가 0 또는 불연속적으로 태어납니다. 이는 안전하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들은,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0에서 점차 델타파, 3헤리즈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초기, 베타파, 감마파 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뇌파의 세기에 따라서 그림으로 점차 강한 전기가 뇌에 공급된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뇌파의 현대 과학은 뇌파의 성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파의 세기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개월 이전에 델타파 아이들은 비이원성의 상태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선악에 대한 분별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파가 나타납니다. 이는 비이원성으로 마찬가지로 선악에 대한 분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파는 6살에서 7살 사이에 나타나면 중간 지점입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베타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원성으로 사물을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타파가 50% 정도 차지하는 4학년, 5학년 때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즉, 번뇌, 망상, 그 다음에 좋고 싫음을 구별하다 보니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베타파에 나타나면서 그 베타파를 점차 조절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고대인들은 수행 및 수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자율신경계 부조화로 인해서 폐에 산소의 공급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 복식호흡 등 다양한 수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몸에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호흡의 변화와 산소의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홍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강의가 구독의 길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록 TV에는 호흡의 변화 원인, 대파의 변화 원인, 몸의 에너지의 변화 원인, 깨달음의 원리, 마음의 작동 원리 등 부도의 길에 필요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는 우리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제일 편한 상태, 이완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틈틈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복식호흡은 코로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을 쉬는데요. 이 숨이 아랫배까지 숨이 간다. 즉 단전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그 배꼽 밑에 7cm 정도의 표시를 하고 집게손가락으로 그 단전에 표시를 하고 거기까지 숨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 숨을 쉬면은 백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숨이 들어와서 몸에 에너지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숨을 쉬어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복식호흡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쉬었던 숨 복식호흡과 그 복식호흡은 어렸을 때 누구나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나 했던 호흡을 성장하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어렸을 때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또한 그동안 복식호흡에서 흉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들숨 날숨을 순간에 숨을 멈춰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들숨 날숨을 몇 초씩 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자연스럽게 몸이 제일 편안한 상태, 몸이 이완된 상태. 왜? 우리는 매 순간 몸에 에너지 부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들과 차이점, 기존 정통 수련법, 호흡법 등을 보면은 단전호흡, 청문호흡 등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방법에서 좌선, 와선, 좌선은 앉아서 하는 수행법이고요. 와선은 들어누워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입선은 서서 하는 수행법이고요. 행선은 움직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법들은 전부 다 단전에 축기를 하고 소주천, 대주천, 전신주천 등 혈액을 인위적으로 귀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식호흡은 스승이 없이도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숨만 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은 장소의 구입부야장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수영과 단전호흡과 성문호흡 등 다른 수영 방법과 접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어렸을 때 숨 쉬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장점이 있는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복식호흡을 해야 됩니다. 왜? 자율신경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사실은 이 원리를 모르고
잠자기 전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잠자고 일어났을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이 자율신경계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의 상태가 막습니다. 원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갔던 것을 보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도 호흡을 했습니다. TV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호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TV를 보면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글을 볼 때, 컴퓨터를 보면서 글을 보면서도 어떤 정신집중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순간에도 호흡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틈틈이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닐 때, 제가 처음 한참 할 때는 전철에 내려서 사무실까지 걸어갈 때 걸어다니면서도 호흡을 했고, 또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또 차를 또 신호등을 걸어가면서 신호등이 걸릴 때도 복식호흡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일하다가 머리가 아플 때도 이처럼 수시로 틈틈이 내가 복식호흡을 해야 되겠다는 걸 머릿속에 강하게 인지를 하고 틈틈이 하면 됩니다. 저는 설거지할 때, 집사람 설거지 도와줄 때, 설거지할 때도 틈틈이 해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유를 모르고 했었는데요. 사실 나중에 보니까, 이 원리를 알고 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수행법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매 순간 우리는 일어납니다. 자율신경의 부조화가, 오장육부의 부조화가 매일 일어나면서 이처럼 어렸을 때는 대타파가 계속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2살에서 5살 사이인 세타파, 6살에서 7살은 알파파, 그리고 점차 베타파가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 어른들은 눈 뜨는 순간부터 베타파, 감마파가 계속 공급됩니다. 그러면 이 베타파가 공급되면 수많은 생각을 계속 나게 하기 때문에 실제 복식호흡을 맘먹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한 번 하다가도 베타파가 올라오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3번 하다가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4번 하다가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집중력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수행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강한 전기가 뇌파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의문보다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고 편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식호흡을 자주 하게 되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혈액순환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주 하게 되면 이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1, 2년 한다고 해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훨씬 나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효과가 느끼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매 순간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하는 시간에 비해서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명상,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그 시간대로 명상을 하면 됩니다. 명상도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것을 원리로 봤을 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경계 구조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런 뇌파가 센 전기가 뇌에 공급되면서 부조화가 커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런 부조화, 잠자기 전에는 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뜨는 순간에는 우리가 잠자고 눈 뜨는 순간에는 이 조화가 깨져서 이 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할 때는 될 수 있는데 몸을 이완시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감기에 한 적이 있다면 걸리고 넘어갔었는데 복식호흡을 한 뒤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혼자 불평불만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진동수가 높아졌다. 혈액순환이 좋아졌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은 뇌 속에 어떤 잠재의식에 담겨져 있는 것, 어떤 낮은 수준의 진동이 고진동으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과 몸이 일치된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번뇌 망상이 점차 줄어들면서 생각이 자유스럽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평불만이었던 나를 진실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가정에 집사람한테 아이들한테 편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편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사실 이 세 가지는 가장 바라는 상황일 것입니다. 복식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면 이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어쩌면 실천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이는 작심삼일과 동일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가 꾸준하게 일어나면서 매 순간 일어나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쉽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수련을 해왔습니다. 왜? 자율신경계의 구조화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면 뇌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틈틈이 생활성에서 복식호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취, 성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